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직 박은채의 발소리만이 텅 빈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녀가 쥔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질 때마다 거장들의 혼이 담긴 그림과 조각상들이 잠시 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짙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감췄다. 시립미술관의 야간 안내원. 박은채의 2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형광등, 불빛마저 꺼진 미술관은 낮의 활기와는 전혀 다른 성스러운 무덤과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지만 은채에게 이곳은 오히려 가장 평온한 안식처였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작품들이 내뿜는 고요한 숨결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병원비, 4달 말이면 어김없이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의 압박, 그리고 1년 단위로 간신히 연장되는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까지.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작품들의 명원성에 비해 그녀의 현실은 너무도 짧고 위태로웠다. 은채 씨, 미안한데 오늘 수장고 귀구역 바닥 청소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해외 반출 작품들 때문에 업체 사람들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가 몸이 영. 순찰을 막 시작하려던 참에 선임인 김 반장이 앓는 소리를 하며 다가왔다. 본래 안내원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장님, 걱정 마세요. 어차피 잠 못 드는 밤,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는 편히 잡념을 쫓는 데는 더 나았다. 지하 2층에 위치한 수장고는 미술관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항온, 항습 장치가 24시간 내내 미세한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와 유화물감, 그리고 서늘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다. 은채는 육중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거대한 철제 선반들이 도서관의 서가처럼 끝도 없이 펼쳐졌다. 전시를 기다리거나 혹은 영원히 잠들게 될 수많은 작품들이 저마다의 번호표를 단 채 숨죽이고 있었다. B구역은 주로 근현대 회화 작품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은채는 익숙하게 청소 도구를 챙겨들고 선반 사이를 오가며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기계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그녀의 움직임만이 유일한 생명 활동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 가장 안쪽 13번 선반의 맨 아랫단 구석에서 유독 낯선 상자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다른 보관함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빛바랜 나무 상자이거나 회색 플라스틱 상자인데 반해 그 상자는 마치 어제 막 제작된 것처럼 말끔한 오동나무 재질이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표면에는 흔한 관리 번호나 작품명이 적힌 라벨조차 붙어있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미술관의 모든 소장품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했다. 반입, 반출 기록은 물론이고 수장고 내에서의 위치 이동까지 모두 전산으로 기록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기록이 없는 상자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호기심이 불안감을 눌렀다. 혹시 누가 개인 물품을 잠시 가져다 둔 것일까? 아니면 새로 들어온 작품인데 아직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일까? 은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앞으로 끌어냈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뚜껑에는 자물쇠도 봉인도 없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서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였다. 겉모습의 생경함과는 전혀 다른 수십 년은 좋기 묵은 듯한 시간의 향기였다. 상자 내부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함께 산성질을
여러 겹 덧대어 곱게 포장된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은채의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서류를 먼저 집어들었다. 작품명, 고요의 심연, 작가, 서도윤, 제작 연도 1978. 서류에는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서도윤 화백의 대표작, 고요의 심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1980년대 총미술관이 이 작품을 기증받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역대 보존 처리 기록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모두 친필, 서명과 즉인이 찍힌 원본 기록물이었다. 은채는 고개를 갸웃했다. 고요의 심연은 지금 3층 상설전시관의 가장 중심부에 걸려있는 미술관의 간판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그런데 왜 그 작품의 원본 기록물이 이런 곳에, 그것도 출처 불명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 의문은 이내 거대한 충격으로 바뀌었다. 기록물 아래에 있던 그림 때문이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포장지를 걷어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깊고 푸른 심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도윤 화백 특유의 거칠면서도 깊이 있는 붓터치,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듯한 오묘한 색감, 틀림없는 고요의 심연이었다. 미술관 복도를 수천 번 오가며 지겹도록 봐왔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지금 전시장에 걸려있는 그림은 대체 무엇이며 눈앞에 이 그림은 또 무엇인가? 똑같은 그림 두 점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었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황급히 상자를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수장고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그녀는 거의 달리다시피 3층 상설전시관으로 향했다. 인적이 끊긴 전시장은 스산할 정도로 고요했다. 저 멀리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을 받고 있는 고요의 심연이 보였다. 은채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숨을 죽인 채 캔버스를 살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그림의 모든 디테일이 오늘따라 날카롭게 눈에 박혔다. 색감, 구도, 붓의 질감까지 언뜻 보기에는 완벽했다. 수장고에서 본 그림과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그림 앞을 지나며 어둠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익히 알고 있던 은채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점이 느껴졌다. 바로 균열이었다. 모든 유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물감이 마르고 수축하며 표면에 거미줄 같은 미세한 균열, 크레크레콜리어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세월이 남기는 자연스러운 흔적이자 진품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지문과도 같았다. 은채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그림의 표면을 비췄다. 불빛 아래 그림의 표면에 드러난 균열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너무나 일정하고 얕았다. 마치 억지로 나이 든 것처럼 보이려 애쓴 젊은이의 어색한 표정 같았다. 방금 전 수장고에서 본 그림은 달랐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 그림의 표면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자의 깊은 주름처럼 깊고 유기적인 균열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진품은 차가운 수장고의 어두운 구석에서 잠들어 있고 미술관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가짜가 버젓이 걸려 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진품을 빼돌리고 이작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했다. 은채는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지금껏 신성하게 여겼던 이 공간이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였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미술관 내부의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끔찍한 진실의 뚜껑을 우연히 열어버린 것이다.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사방의 그림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으며 지켜보는 듯했다. 밤새 뒤척였다.
수장고의 서늘한 공기와 자자 그림이 뿜어내던 유독한 아우라가 꿈속까지 따라와 그녀의 잠을 좀먹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깬 은채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발견은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들끓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관장님? 아니면 최소한 김 반장님에게라도? 하지만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 넋으로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발목을 잡았다. 증거라고는 자신의 기억뿐이었고 그 기억마저도 한밤중에 피로와 어둠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미술관의 아침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로비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슨 일이지? 은채가 의아한 표정으로 동료 안내원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로비 중앙에 설치된 대형 게시판 앞으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것이 보였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래.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은채의 귓가를 스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구조조정. 비정규직인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단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인파를 비집고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다. A 사용지 여러 장에 걸쳐 빽빽하게 인쇄된 명단이 붙어 있었다. 시립미술관 경영 합리화에 따른 인원 감축 대상자 공고. 차갑고 기계적인 제목 아래 익숙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은채는 떨리는 눈으로 명단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훑어내렸다. 제발, 제발 내 이름은 없기를. 그녀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내팀 소속 명단의 끝에서 너무도 선명한 세 글자가 눈에 박혔다. 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누군가의 탄식도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눈앞에 흰종이와 검은 글씨만이 현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잠시 휘청거렸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지각이나 결근 없이 묵묵히 일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이 공간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부모님의 병원비, 다음 달 월세, 산더미 같은 대출금.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마나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동료들조차 슬금슬금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마치 불길한 것을 보는 듯한 미묘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어젯밤에 수장고 청소했다면서? 그러게 괜히 본 걸 본 거 아니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꽂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어젯밤의 이상한 상자, 가짜 그림, 그리고 오늘의 구조조정.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가 무언가를 봤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경영 합리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근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미술관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수 있는 자들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대로 쫓겨나면 그만일까?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울함이었다. 2년의 세월을 바쳐 헌신한 대가가 이런 식이어야 한다는 부당함. 진실이 거짓에 의해 덮이고 정의가 힘에 의해 묵살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쫓겨나더라도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진실만은 밝혀내야 했다. 침묵하는 순간 나는 그저 부당해고를 당한 힘없는 계약직 직원으로 끝날 뿐이지만 맞서 싸우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은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떨림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해고, 쿵보 앞에서 절망하던 약한 계약직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불의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자의 단단하고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하는 동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용히 다짐했다. 반드시 밝혀내겠어.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전부 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일주일 후면 그녀는 이 미술관에 출입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낮 동안 은채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동료들의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밤에 있을 작전을 구상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범죄가 기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흔적 또한 기록 속에 남아있을 터였다. 수장고의 그 상자 안에 있던 낡은 서류들이 그 증거였다. 그녀가 찾아야 할 곳은 단 하나. 미술관의 모든 역사가 잠들어 있는 기록실이었다. 야간 근무 마지막 날. 자정이 넘은 시각. 은채는 순찰을 도는 척하며 건물 내부의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2년간의 근무 경험은 그녀에게 건물의 구조를 송금 보듯 훤히 알게 해주었다. 그녀가 노리는 기록실은 본관 4층, 관장실과 주요 부서 사무실이 모여있는 곳이라 보안이 훨씬 삼엄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두가 퇴근한 심야 시간에는 가장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했다. 김 반장이 순찰을 마치고 숙직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은채는 숨을 죽인 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운동화 끈을 고쳐맨 그녀는 유령처럼 계단을 올랐다. 4층 복도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감도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복도 끝, 기록실의 육중한 철문이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다행히 야간 순찰자를 위해 비상용 카드키가 지급되었고 기록실은 그 권한으로 접근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다. 삐빅 하는 작은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기록실 내부는 수장고와는 또 다른 종류의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가 뒤섞인 쿰쿰한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도존하려는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건조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거대한 이동식 서가 모빌렛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곳에는 궤관 이래 수십 년간의 역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보험, 관련 서류. 은채는 낮은 목소리로 되뇌며 서가 사이를 오갔다. 진품이 사라지고 위작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진품의 행방을 처리할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도난이나 분실로 위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보험 처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재정보험이라고 적힌 서가 앞에서 멈춰 섰다. 가장 아래 칸부터 가장 최근의 것까지 수백 권은 좋게 넘어 보이는 두꺼운 서류철들이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막막했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서류철부터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어내며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기증 기록,
구매 기록, 대여 기록 수많은 문서들 속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항목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밀려왔다. 날이 밝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쯤 1990년대 후반의 낡은 서류철 속에서 마침내 유의미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소장품 SJ-107 도난에 따른 보험금 청구. 작은 청동, 조각상이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과 함께 도난 신고일. 그리고 몇 달 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은행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여느 도난 사건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류 가장 마지막 장에 찍힌 익숙한 서명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보존관리팀장 황정수. 은채의 기억 속 황 팀장은 미술관의 터줏대감이자 작품에 관해서는 신적인 지식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다.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그가 왜?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경험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황 팀장의 이름을 기억하며 다시 다른 서류철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56년의 간격을 두고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풍경화 한 점이 분실 처리되었다. 2000년대 후반 해외 전시에서 돌아오던 판화 한 점이 운송 중 파손되어 보험 처리되었다. 사건의 종류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작품들은 고요의 심연처럼 미술관의 간판 작품은 아니지만 미술시장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들이었다. 둘째, 사건들은 항상 명확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제로 종결되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모든 사건의 최종 보고서와 보험금 청구 승인 서류에는 어김없이 보존관리팀장 황정수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쳐 벌어진 조직적인 범죄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진품을 빼돌린 뒤 고난이나 파손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고 빼돌린 진품은 암시장을 통해 팔아넘겨 이중으로 이득을 챙겼을 것이다. 고요의 심연은 그들의 범죄 중 가장 대담하고 규모가 큰 최심판이었을 뿐이다. 은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존경받는 전문가의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이 역겨웠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빠르게 촬영하던 그때였다. 서가 위쪽 구석, 어둠 속에 잠겨있던 작은 돔 형태의 물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작게 깜빡이는 붉은빛. CCTV였다. 아차. 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복도의 카메라는 모두 파악하고 피했지만 기록실 내부에 별도의 카메라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서류를 뒤지고 특정 문서를 찾아내 촬영하는 모든 모습이 저 렌즈 너머로 고스란히 전송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모니터를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에 이르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은채는 황급히 서류철을 제자리에 꽂아 넣고 기록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추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터였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착각에 텅 빈 복도는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다. 기록실의 CCTV를 의식한 후 남은 며칠은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미술관의 모든 것이 그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칠 때 마주치는 직원들의 무심한 시선조차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수군거림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특히 보존관리팀장 황정수와 마주칠 때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로 은채에게 가볍게 목례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냈는지. 마침내 마지막 근무일이 되었다. 은채는 자신의 사물함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짐을 정리했다. 2년간의 시간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은 어색한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누구도 깊은 이야기는 나누려 하지 않았다. 은채는 거대한 투명 벽에 갇힌 기분으로 미술관을 나섰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더 이상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상실감보다 이제 감시에서 벗어났다는 미묘한 해방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거리에서부터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 처음에는 과민 반응이겠거니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때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검은색 세단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끈질기게 그녀의 동선을 따라오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 내렸을 때 백미러를 통해 그 차가 여전히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은채의 심장은 공포로 조여들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었다. 가로등마저 드문드문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은채는 거의 뛰다시피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뒤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어 들려오는 구두발 소리는 정확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공포가 정수리까지 차올랐다.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때려 했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박은채 씨, 맞으시죠? 어느새 등 뒤까지 다가온 남자가 나지막이 물었다. 잘 다려진 정장 차림에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차가운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은채가 굳은 채 대답이 없자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섬뜩한 속삭임을 흘려넣었다. 그림이든 서류든 그만 알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괜한 호기심 부리다 다치는 사람 여러 봤거든.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은채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타를 날렸다. 병원에 계신 부모님 생각 안 해요? 딸내미 때문에 편찮으신 분들 더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자신의 안위는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부모님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남자는 겁에 질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유유히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다. 검은 세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남자의 속삭임이 악몽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직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까지. 이 싸움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했다. 포기해야 하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르는 척, 보지 않은 척 입을 닫고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은채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두려움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낡은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평생을 작은 신문사 기자로 살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아버지. 월급은 적었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늘 떳떳함을 자부심으로 여기셨다.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은채야, 살다 보면 무섭고 힘든 일이 많을 거다. 그래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면 무서워도 끝까지 가라. 고개 숙이고 돌아서면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의 떨리는 심장을 관통하는 따뜻하고 단단한 울림이었다. 그렇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의 딸이었다. 이대로 포기하고 침묵한다면 평생을 오늘 밤의 공포와 굴욕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터였다.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비겁해지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한 길일까?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불호령을 내리셨을 것이다. 은채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용기와 분노가 심장에서부터 끓어올랐다. 그들의 협박은 그녀를 침묵시키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기록실에서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열었다. 황정수의 서명이 담긴 수많은 서류들. 이것이 시작이었다. 반드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 세상의 모든 것을 알리기로. 그녀는 굳게 결심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미술관의 비리를 밝히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협박은 은채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기폭제가 되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무기는 기록실에서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 파일과 진품과 위작을 구분해냈던 자신의 눈,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꺾이지 않는 마음뿐이었다. 이대로 경찰에 제보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서류상의 서명만으로는 황 팀장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그가 나는 서명만 했을 뿐 실무는 알지 못한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었다. 결정적 증거,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한 방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그녀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바로 그 이상한 상자였다. 새 것처럼 깨끗했던 오동나무 상자. 수십 년 된 기록물과 그림을 보관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던 바로 그 상자. 만약 그 상자가 최근에 제작되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의 기록처럼 위장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문제는 어떻게 다시 미술관에 들어갈 것인가였다. 해고된 그녀는 이제 외부인일 뿐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은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구조조정에 대한 억울함과 함께 두고 온 소지품이 생각났다는 거짓말을 섞어 간절하게 부탁했다. 평소 은채의 성실함을 알고 있던 김 반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하룻밤만 눈 감아주겠다며 그녀의 마지막 출입을 허락했다. 약속한 날 밤, 은채는 다시 한번 어둠이 내린 미술관에 발을 들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지난번처럼 공포에 질린 떨림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비장한 구동이었다. 그녀는 곧장 지하 2층 수장고로 향했다. 비구역 13번 선반. 그녀의 손이 익숙하게 맨 아랫단 구석으로 향했다. 다행히 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은채는 준비해온 소형 랜턴을 입에 물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역시나 표면은 너무나 매끄럽고 깨끗했다. 그녀가 상자 바닥을 살피던 순간 아주 작은 제작자의 낙관을 발견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각인 방식이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드는 순간 그걸 찾고 있었나? 등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은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황 팀장인가? 아니면 그날 밤의 그 남자?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젊은 관장이었다. 그는 적이 없는 눈으로,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관장님이 어떻게? 박은채 씨. 맞죠? 기록실 CCTV를 보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시의회로부터 미술관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위임받고 비밀리에 파견된 인물이었다. 부임 직후부터 황 팀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세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들의 성에서 좀처럼 꼬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의 범죄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내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박은채 씨가 기록실에서 찾아낸 그 패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상자.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준 겁니다. 관장이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여러 인형이 나타났다. 잠복하고 있던 감사팀 직원들과 경찰들이었다. 은채가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는 사이 관장은 그녀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증거 사진들을 확인하고는 경위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의 증거 덕분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을 신호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경찰들이 미술관 전체를 통제하고 황정수의 사무실과 보존관리실을 덮쳤다. 완강히 부인하던 황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위작 제작 관련 서류와 대포 통장 내역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백을 통해 수장고 깊숙한 곳,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진품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도난 혹은 분실 처리되었던 그림과 조각상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요의 심연 진품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은채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위작의 인위적인 균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월의 깊이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고결한 표면, 진짜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텅 빈 로비에 홀로 남은 은채는 유리창 너머로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간의 시간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해고당했고 협박당했으며 목숨을 건 도박을 했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터였다. 그때 새로운 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박은채 씨 덕분에 우리 미술관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작품을 알아보는 그 눈을 우리 미술관이 다시 한번 빌릴 수 있을까요? 계약직 안내원이 아닌 정식 학예연구팀의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은채는 놀라 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다. 비록 계약직 신분으로 이름 없이 사라질 뻔했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길어 올린 것이다. 미술관의 명예를 지켜낸 이름 없는 주인공, 박은채.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주인공 박은채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의 끝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양분 삼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